지금 중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군사,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후인 2032년에는 미국을 경제적으로 앞지르고 2040년 전후로는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도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제왕이 되기 위한 침략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중국에게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력이 사실상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이어서 2위로 평가됐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또한 10년 전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중국의 국방대학 장자오준 교수에 따르면 군사력 순위도 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해군에는 1만 톤급 이상 전투함정이 없어서 세계 8위 정도이고 공군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없어서 세계 7위 정도다라고 밝혔는데요. 10년 전인 중국의 군사력이 현재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비등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중국은 질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미국에 이어 세계 2, 3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만사의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사상 최다 횟수인 총 49차례 침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총 250세대였으며 대만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느라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대만 사회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불안감 증폭 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우방이었던 대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만의 군사력을 미국이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폐기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대만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며 대만을 한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의 시발점이 촉발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입니다. 여기에는 웬만한 나라는 시도조차 못하는 대형 LNG 선박부터 시작해 군용 전투함, 잠수함 등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건조 기술은 영국, 노르웨이 해군의 군수지원함과 태국, 말레이시아 수상전투함을 수출했으며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도 수출했습니다. 1988년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설계, 생산, 시운전 등 모든 건조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해 조선 기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세계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뢰, 기뢰 등의 무기도 한국에 독자 개발했을 만큼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정상급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 도입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3는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배치1부터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장착됐는데요.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잠수함을 바닷속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은폐하면 쉽사리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거리 한방이면 아무리 강력한 대형 전투함도 두동강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으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잠수함입니다. 보통 핵잠수함을 굉장히 위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디젤 잠수함 또한 위력적인 전략무기입니다. 디젤 잠수함도 중어뢰나 SLBM을 탑재하는 중형 잠수함인 3000톤급 이상이면 어느 나라든 위협적인 무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런 중국의 대응 전력으로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대만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해군은 2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8척가량 수입하려고 했는데요. 그중 한국의 잠수함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돌연 잠수함 수입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세계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게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은 가만히 눈뜨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잠수함 건조에 도움을 주는 국가의 압력을 가해 실제 잠수함 설계 능력을 가진 서유럽과 한국 및 일본의 조선소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은 각 나라에서 잠수함 수입을 모두 거부당하자 자신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놀라운 활약이 펼쳐집니다. 대만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내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의 2%를 넘겼습니다. 5.6% 많은 3,460억 대만 달러로 올렸는데요.
하나로는 12조 6천억 원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만의 국방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84%에서 2.16%로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선 것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GDP에서 2%를 국방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국방력에 많은 자원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 39개 나라 중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는 10개국도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뜻인데요. 한편 대만은 자신들의 차세대 잠수함 롤모델을 한국의 장보고 3급으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IDS 사업을 담당한 CSBC사의 잠수함개발센터는 본격적인 잠수함 설계 작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신형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위한 조선소 인프라에 총 30억 대만 달러, 하나 1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첫 삽을 떴지만 대만은 한 번도 잠수함을 설계한 경험이 없었기에 해외의 전문 잠수함 건조사를 통해 설계를 대행하려 했습니다. 대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7개 조선사가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대만의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 무기거래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으로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뛰어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사실상 1979년 대만과는 국교가 단절됐고 중국의 대외 원칙인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 중국률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대만, 홍콩, 마카오에 관해서는 나눌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나라에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칙 적용에는 예외가 없었으며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진은 개인의 신분으로 밖에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 대만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을 대중 견제용 보석으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2018년 4월 미국 국무부는 대만 CSBC 조선소가 진행하고 있는 IDS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에는 대만의 CSBC사는 대만 정부를 대신해 영국령 지브롤터에 위치한 가브론 리미티드사와 6억 대만 달러로 하나 210억 원을 지불하고 IDS 잠수함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가브론 리미티드사는 원래 영국에서 음료 및 담배 소매 업체로 등록된 회사였고 2016년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부활함과 동시에 더 놀랍게 잠수함 설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대만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잠수함을 만든다면 세계에서 우수한 품질로 손꼽히는 한국산 담배를 만드는 케이트 엔진은 이미 핵잠수함 100대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만 정부는 중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상하기 짝이 없는 가보론사와 잠수함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은밀하게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가브론사에 대해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정부가 잠수함 설계를 위하여 만든 위장회사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래식 잠수함 설계 경험이 풍부한 서유럽의 조선소에서 설계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해서 만든 설계 전문 회사로서 실제 책임자는 대만 정부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만은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롤모델로 삼고 추진 중인데요. 또한 인도도 비슷한 잠수함 건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중형 잠수함이 발사하는 탄도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은 대만의 차세대 잠수함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란 것이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대만의 일부 군사 전문지에서 보도됐는데요. IDS가 궁극적으로 수직 발사기를 통해 초음속 장거리 유도 무기를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대만은 초음속 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단지 초음속 미사일 기술로만 치자면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이 얼마 전 공개한 윈펑 고고도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대만이 운용 중인 마3급 슝퐁3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이와 동시에 마3의 속도로 50에서 70km 고고도를 비행함으로써 2000km급 항속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대만 해역에서 발사되어 중국의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방어망을 회피해 주요 목표는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윈펑 미사일은 직경 90cm에 전장 9m나 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배수량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과 전용 수직 발사기를 통해서만 발사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중국은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로 봤던 대만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는 만큼 그렇게 대만의 차세대 잠수함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제한된 잠수함 설계 인프라를 총합하고자 부산의 건물을 임대해 이곳에 공동 설계 사무실을 만든 이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장보고 3급을 공동으로 설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독일 하데베와 공동 설계한 DSX-3000 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현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설계했습니다. 즉 참조할 수 있는 기반 설계 자료가 있다면 시행착오는 최소로 줄이면서 빠른 의견 통일로 인해 진행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주변국을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 IDS 잠수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달려 있습니다. IDS는 대만의 사정을 반영해 어떻게든 2024년 안에 진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갑작스럽게 열린 무기도입 기회를 활용하고자 2021년 국방 예산을 2020년에 138억 달러보다 10.2% 늘어난 152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방어용이라고 해도 새로운 무기 도입이나 군사력 증강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재 한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방위 산업의 화랑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때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산 투자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온 기회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그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게는 군사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응원과 성원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